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이 낮 기온도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는데요. 이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이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이 오늘까지는 동해상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 28도, 포항 26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표적 유통 대기업 신세계 이마트 매장에서 계산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관리자가 고객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이 다반사였고 연차 사용도 마음대로 강제했다는 건데요. 참다 못해 회사 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이체 피해였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트 포항 이동점의 계산대 직원들에게 지난 8년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40대 업무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좀 약간 이렇게 기대 있었거든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에 놔뒀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한 직원은 암 수술 후 회복이 안 돼 연차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출근하자 관리자로부터 왜 나왔냐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연차를 내도 관리자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신청한 연차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거 너무나 부끄럽고 진짜. 참다 못한 직원 20여 명은 용기를 내 이 관리자를 회사 측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2차 피해였습니다. 일단 취업 규칙에 명시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관리자가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가와서 여사님도 내가 갑질한다고 생각하냐고. 회사 측은 또 피해 직원 일부만 조사한 뒤 해당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빚어진 일로 직무 수행엔 이상이 없다며 경고 조치만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회사가 미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되는 오늘까지도 사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이마트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추경 예산 확보에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김재원 예결산 특별위원장과 김석기 정태호 의원 등 예결위와 산자위 의원을 만나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도시 재건 및 주택 복구 계획 용역비 60억 원과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영일만한 국제여객 터미널 건립 사업 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경주시 간포읍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상업용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섭니다. 연구 인력 500명 이상이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쇄빙선 아라온호가 얼음을 깨고 북극해를 달립니다. 2009년 취항한 아라온호는 디젤 엔진으로 달리지만 지난 94년 러시아가 만든 쇄빙선 야말은 소형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쇄빙선의 강력한 출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술이 부족합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료 전문 연구기관인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경주 간포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들어섭니다.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뭔가 이렇게 연계해서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립 협약을 맺고 첫걸음을 뗐는데 우선 7,210억 원을 투입해 기본 연구시설 인프라와 정주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구,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운영, 해체, 그다음에 처분 하는 이 5가지가 다 전주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원자력 도시라 할 수 있고 당시 연구 인력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또 고용 유별 효과가 한 7,400명 정도 이렇게 큰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기술원 유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기술원 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는 지난 4월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원 유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두 기관을 유치한 데 이어 방사선 융합기술원을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00여 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거나 의사 능력, 분별력 미약 가구 등을 파악해 방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내용은 수급자의 거주 여부, 가구 구성원 변동 사항, 부양 의무자의 부양 여부, 근로 능력 판단, 주거지 실태 등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된 울진의 서민 임대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한 뒤 비싼 가격에 분양한다고 넉 달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LH는 재감정을 했고 분양가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에 대한 약속 없이 계약을 추진해 또다시 세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임대 세입자들은 LH가 10여 년 전 부도가 난 아파트를 헐값에 사서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처럼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도 분양을 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세입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결국 LH는 재감정에 착수했고 최종 분양가는 당초 가격의 7%인 가구당 평균 730만 원씩 낮아졌습니다. LH공사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감정한 그 가격보다 재감정한 평가가 그래도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LH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추진하면서 하자 보수와 외벽 도색 등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 전환 이후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돼 LH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뭐 다시 확실한 공문을 갖다 내줘가지고 언제까지 뭐 하자부터 주겠다 이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주민들이 이해가지만 그걸 안 해주면 LH 측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꼼수가 아니고 뭐. 이에 대해 LH 측은 이미 접수된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보수하지만 자연적으로 노후된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LH가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제철소가 고로블리더를 수동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온 사실과 관련해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철소 고로블리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체는 어제 새벽 포항제철소 제4고로에서 블리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실태를 확인하고 드론을 활용해 실제 배출량을 측정했습니다. 드론 측정 결과는 2주 뒤쯤 나올 예정인데 환경부 민간협의체는 다음 주 미국 제철 기업인 아르셀로미탈도 방문해 블리더 환경 문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경제 살리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총선에서 보수 간 경쟁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경제토론회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토가 줄을 이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다며 지역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른 지역은 다 늘었는데 우리 대구, 경북만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당에서는 당 사무총장과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친박계가 차지하는 등 대구 경북 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친박계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나 지역에서 경제 토론회를 하는 건 모두 지역의 보수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공화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 공화당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크를 하고 있다. 조만간에 여러 사람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몇몇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와 한국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텃밭이라 여기는 대구 경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도민체전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소통 부족으로 혼선을 야기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경북도민체전은 당초 시군별로 나눠 열기로 했다가 김천시 단독 개최로 변경되면서 도지사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특혜 의혹이 나와 다시 시군별 분산 개최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해수욕장들이 차별화된 체험 행사로 피서객을 막고 있습니다. 월포 해수욕장 번영회는 피서객을 위해 전통어법인 후리꿈을 체험 행사를 다음 달 11일까지 주말마다 개최합니다. 다음 주말에는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이, 도구 해수욕장에서 검은 돌장어 축제가, 다음 달 3일에는 화진 해수욕장에서 조개잡이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도군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난상 토론회를 했는데 어떤 묘수가 나왔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는 주민 절반이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지능형 ICT타운 조성 시범마을이 돼 사물 인터넷으로 주민 건강과 농작물을 관리하는 마을이 됩니다. 노인을 위해 집에다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를 달고 농경지에 유해동물 퇴치기를 설치합니다. 모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보육책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외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이나 이런 소득 사업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줌으로써 고령화가 심한 청도는 마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의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청도군이 전국 8위로 나타났습니다. 청도에선 지방 소멸 위험도를 낮추려 백인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행정과 관광, 농업, 사회복지, 아동복지 등 10개 분야 전문가들이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온 방안 가운데 실현 가능한 100대 사업을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소통회장을 개최해서 또 지역의 저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제대로 맞이해가 그 사람들이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고.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한 작은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다음 달 18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5월 월성 발굴 현장에서 개최된 월성사진 촬영대회 수상작 108점이 전시되며 오는 20일에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완영, 최경환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도당 당직자는 관급공사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자유한국당의 의원과 당직자가 비리 종합 세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도당 당직자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성 안개를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농식품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첨단 IT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릴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VR 안경을 쓰자 3차원 야구장이 나타나고 엄청 멀리 날아갈 것 같은 2m 날아갔네요. 네. 이용자의 건강과 아이들의 교육 자료는 실감형 콘텐츠로 제공됩니다. 모두 의성군 안개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적용될 첨단 IT 기술들입니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이거를 ICT 기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편하고 풍족하게 하는.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방향을 농촌형 IT 마을로 정하고 11개 주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5G 네트워크 기반의 IT 인프라를 마을 내 주거, 창업, 교육 공간에 촘촘히 구축해 대도시 못지않은 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팜에는 45명의 청년이 연말부터 일하고 기존의 빈 점포에선 8개 창업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서울 청년 20명도 별도의 창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빈 여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간이 주택 형태로 43세대의 청년 주거 공간도 제공합니다. 사라지는 농촌이 아니고 청년들이 오고 싶은 그런 살아나는 농촌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과 레스토랑이 시범마을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초등학교는 스마트 교실이 구축돼 자녀 교육을 지원합니다. 의성군도 시범마을 대표인 안개 면장에 공무원이 아닌 40대 콘텐츠 전문가를 임명하며 마을 만들기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업들도 이제는 지금 부지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차곡차곡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퇴자 중심이던 귀농 귀촌 연령대를 30대 청년층으로 확 낮춘 이웃사촌 시범마을. 파격적인 시도인 만큼 청년 유입과 정착이 얼마나 성공할지 갈수록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 대잠동 효자철길 건널목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오는 19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포항시는 대잠동에서 효자동을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4일까지 보름 동안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20일과 21일은 괴동역으로 가는 열차 운행도 중단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에도 급식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합니다. 폭염과 장마로 인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급식 관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급식소 환경과 식재료 보관 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를 중점 점검합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이 낮 기온도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는데요. 이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이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이 오늘까지는 동해상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 28도, 포항 26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